머리가 늘어나기도 하고 무기가 늘어나기도 하고 눈, 머리 다 날아가지만 아직도 여기 있으려고 해요. 이 사이의 곡선 때문에 움직임이 아주 부드럽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애니메이션 기초반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한번 볼게요. 네. 애니메이션을 구성하고 만드는데 이 12가지의 방법들로 인해서 더 좋은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다라고 연구한 거예요. 이 12가지를 천천히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가장 첫 번째는 스쿼시 앤 스트레치. 이건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모든 물체든 그 고유한 형태나 성격을 가진 것들이 있는데 그런 형태가 어떤 움직임을 할 때마다 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의 특성도 만들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애니메이션에 살짝 들어가야 이제 더 사실적인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어요. 정말 딱딱한 골프공도 실제로 초감각 카메라로 찍으면 이 형태가 변하는 게 알 수 있거든요. 보면 초고속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이게 딱딱한 골프공도 실제로 순간적으로 어떤 거에 빠르게 부딪혔을 때 저런 형태가 변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우리 애니메이션을 작업할 때 미세하게 표현해야 마치 실제적인 움직임이 나는 것 같은 거죠. 애니메이션 쪽에선 더 과장해서 더 재밌게 표현하기도 해요. 인간의 형태가 늘어날 수는 없죠. 근데 좀 과장되는 형태로 인해서 보시면 이제 캐릭터들이 순간순간 빠르게 이동할 때 얼굴이 늘어나기도 하고 팔이 끌려가면서 늘어나기도 하죠. 오버워치라는 게임인데 잘 보시면 캐릭터가 순간적으로 스쿼시 스트레치예요. 머리가 늘어나기도 하고 무기가 늘어나기도 하고 빠르게 움직일 때마다 팔이 늘어나기도 하고 몸이 늘어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느끼기에는 우리가 못 느끼지만 실제로 애니메이터들은 저런 것까지 표현을 해줘야 더 재밌는 애니메이션이 나올 수 있죠. 다음은 엔티시페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작을 할 때 이 동작을 하겠다고 사전 동작을 말하는 거를 엔티시페이션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공을 던지거나 주먹을 할 때 만약에 이쪽으로 주먹을 하기 전에 반대쪽으로 꺾어서 주먹을 한다던가 점프를 할 때도 몸을 움츠렸다 한다는 그런 사전 동작이 필요해요. 왜냐면 애니메이션을 보거나 캐릭터를 이렇게 보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동작을 한다라는 걸 말해줘야 스토리텔링으로는 아, 이 사람이 이걸 하겠구나라는 예측을 하기 때문에 동작을 이해를 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계속 없는 상태에서 하면 이제 이거를 의도하는 게 조금 피로감을 있거나 아니면 무슨 동작이지 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애니메이션에서 동작을 할 때는 아, 나 이런 동작을 할 거다라고 관객한테 미리 연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동작을 함으로써 더욱더 그 동작이 극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동작에서도 토끼가 앞에 있는 강아지를 때리기 위해 왼쪽 손을 많이 휘두르다가 때리고 그 다음에 다시 안착을 하죠. 이런 것처럼 어떤 동작을 할 때도 그냥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나 이렇게 뒤로 해서 이쪽 팔을 할 거야 라는 거를 관객한테 예측하게 해줘야 동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또 더 재밌게 바꾼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영상은 토이스토리 3에서 나오는 건데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우디가 약간 버즈한테 얘기를 했을 때 실망감을 서로 가지고 있다가 버즈가 악수를 하는 장면에서 우디가 당연히 악수를 하려고 하는 엔티시페이션을 합니다. 근데 그 엔티시페이션으로 인해서 다른 관객들이 악수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는 그걸 완전 반대로 이용했어요. 어떤 감정이 극도화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엔티시페이션으로 푼 거예요. 보시죠. 악수를 하죠. 악수를 하는 척 하면서 모자를 잡고 가요. 이거는 엔티시페이션을 역으로 이용한 거예요.
우디는 버즈와 같은 감정으로 하겠다가 아니라 나는 그렇지 않아 라는 식으로 하면서 한 번 더 꼰 거죠. 이 사전 동작을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 분위기나 아니면 캐릭터의 성격까지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테이징을 간단하게 넘어가자면 스테이징은 그냥 레이아웃이라고 보면 되는데 어떤 화면에 이 이야기를 구성하는 그런 구도들이 어떻게 돼야 씬을 어떻게 전달할지 아니면 이 캐릭터의 감정들을 어떻게 더 전달할지에 대한 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스테이징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 용은 등장할 때만 해도 엄청 크기가 크고 웅장해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위에서 찍을 건지 밑에서 찍을 건지에 대한 구도를 잘 설명해야 되는데 이 용이 크게 나오려면 로우 각도에서 이렇게 찍어서 배경인 게 위로 올라가게 해서 얘를 더 웅장하게 보여준다라는 이런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게 스테이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은 스트레이트 어웨이 액션과 포즈 투 포즈. 이거는 뭐냐면 애니메이션을 작업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보죠. 스트레이트 어웨드 액션이라는 거는 앞에부터 하나씩 1프레임부터 하나씩 완성하는 거고, 반면 두 번의 포즈 투 포즈의 기술 방식은 중요한 어떤 포즈를 가지고 그 사이를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포즈 투 포즈예요. 앞에서 중요한 점프를 해서 착지하는 걸 먼저 그리고 사이를 그리는 거랑, 스트레이트 어헤드는 이게 불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 다음 또 그 다음 그 다음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려나가는 거를 스트레이트 어헤드 방식이라 그래요. 그리고 팔로우 스루와 오버래핑 액션은 어떤 움직임을 할 때 우리는 이 움직임이 동일하게 다 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로버트가 그런 거고, 만약에 움직이더라도 내가 발을 띄기 전에 눈이 먼저 가고, 그러고 내 중심이 이동하고 그거를 다시 다리가 따라오고 팔이 따라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떤 동작이 일어날 때 시차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게 오버랩과 팔로우 스루는 좀 비슷한 개념이기도 하면서 다른 게, 오버랩은 어떤 움직임에 다르게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 팔로우 스루는 나한테 달려있는 다른 머리카락이나 것들이 내가 리드하는 거에 따라서 팔로우 되는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래서 한 4가지 정도로 오버랩을 좀 정리하자면,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 꼴이나 옷 같은 거, 내 주 움직임에서 따라오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리드 앤 팔로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걸을 때 무게 중심이나 골반에서 이렇게 걷는다고 하면, 좀비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좀비들은 어떻게 걷냐고 고민했을 때 만약에 리드를 내 무게 중심이 아니라 상박이나 팔에 주면 이렇게 걸을 수 있죠. 만약에 원래 일반인이 이렇게 걷는 거라면 좀비 같은 경우는 가슴이 당겨서 이렇게 걷는 거죠. 가슴이 리드하는 곳에 무게중심이 따라오면서 쓰러지지 않으려고 가거나, 아니면 팔이 가거나, 아니면 머리가 먼저 가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애니메이션 할 때 어떤 게 리드하고 어떤 게 팔로우 할지를 정하면 돼요. 그리고 또 마지막 3번째 동작의 중첩은, 내가 한 방향으로 가다 다시 방향으로 갔을 때 방향을 턴한다고 생각하면 도착 지점에 갔다가 턴할 때 내가 움직이던 가속도에 의해서 가던 거는 그대로 가고, 그리고 다시 반대로 오려면 가던 속도로 가다가 다시 딸려오는 느낌의 동작의 중첩이 일어나거든요. 걷다가 다시 턴하면 가려고 하던 머리카락이나 꼬리들은 아직도 가려는 쪽으로 갔다가 다시 딸려오고, 뭐 이런 느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작이 멈출 때도, 마지막 4번째 동작이 멈출 때도 내가 갔다 멈췄다 그러면 따라오던 것들은 따라오다가 내가 멈춰서 갑자기 우리가 버스에서 잠깐 쓰는 것처럼 갔다가 딱 멈추면 가려던 동작을 살짝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느낌으로 한 영상을 보면 모든 동작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순간적으로 없어졌죠? 근데 이거를 초고속으로 보면 코는 있으려고 하고 머리는 먼저 가고 코들은 아직 그 자리를 위주하려고 하기 때문에 튕겨나가는 모든 것들에 의해서 팔로우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코는 가만히 있죠. 눈, 머리 다 날아가지만 아직도 여기 있으려고 해요. 그러다 어느 정도 속도가 붙으면 따라가죠. 입도 그렇고 이렇게
이게 순간적으로 보면 모르지만 애니메이터는 이 정도까지는 이제 알아야 아 이게 팔로우 되는구나 미세한 프레임으로.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중간 포즈가 이런 포즈가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은 슬로우 인 슬로우 아웃.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중력이나 뭐 그런 거에 좀 관성이나 거에 이게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물체든 갑자기 정지되어 있다가 갑자기 출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모든 물체들은 서서히 출발했다가 쓸 때도 서서히 쓰는 이런 동작을 해야 되는 게 슬로우 인 슬로우 아웃인데 이런 동작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그냥 로봇이나 아니면 그냥 에너지가 없는 움직임처럼 느껴지거든요. 이 캐릭터가 고개를 들 때도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 고개를 들 건데 그냥 갑자기 가속하지 않고 점점 가속하지 않고 그냥 딱 들었다면 어떤 거에 맞거나 뭐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로봇 같은 경우도 이거 갈 때도 중간에 포즈가 있다 해도 먼저 초반에 이 에너지를 발동시키는 것들이 필요해요. 이것도 그대로 가는 것보다 서서히 출발했다가 서서히 쓰는 이게 슬로우 인, 그러니까 앞에서 슬로우 인, 슬로우 아웃. 자, 다음은 아크입니다. 자, 아크는 어떤 거냐면 이게 어떤 우리의 모든 동작들은 관절이 회전으로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관절은 이 관절에 연결되어 있고 이 관절은 이 관절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는 어떤 로테이션으로 움직이는데 우리가 얘가 떠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관절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항상 곡선을 그려요. 모든 캐릭터들 물론 로버트는 그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딱딱한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인간이나 동물들은 어떤 관절이 돌아가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곡선을 그립니다. 그래서 그 곡선을 그려주면서 더 부드러운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죠. 그냥 포즈를 그대로 똑같이 4개를 줬다면 얘는 딱딱하게 움직일 거예요. 딱딱딱이 아니라 아크를 그리듯이. 자, 세컨드리 애니메이션은 이거는 게임 쪽이랑 좀 다르게 쓸 수도 있는데 게임 쪽에 있는 세컨드리 애니메이션은 예를 들어서 꼬리라든가 아니면 뭐 머리카락이라든가 내가 메인 움직임 말고 다음으로 따라오는 움직임을 세컨드리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씬 극장에서는 세컨드리 동작은 메인 말고 더 이 씬을 더 좀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예를 들어서 보죠. 메인 동작은 의자에 앉는 거라고 생각해 봐요. 의자에 앉는 겁니다. 근데 세컨드리 동작을 넣으면 더 의자에 앉는 거는 한 가지 메인 동작이에요. 근데 한 번 잡고 한 번 더 끌죠. 근데 메인 동작은 바뀌지 않았어요. 의자에 앉는 건 똑같은데 의자에 앉는 거와 의자를 한 번 더 끌고 앉는 거는 이 사람의 캐릭터성을 더 낼 수도 있고 이 동작의 신이 더 풍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메인 동작 하나를 할 때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칼을 이렇게 뽑는 동작을 한다 할 때도 칼을 뽑는 동작은 메인 동작이고 칼을 뽑으면서 촥 하고 이렇게 뭐 머리를 쓰다듬는다든가 메인 동작은 변하진 않지만 이 메인 동작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액션을 세컨드리 액션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타이밍. 타이밍은 기본적으로 그냥 시간.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으로 갔을 때 이런 시간적인 거를 말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타이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타이밍만으로 어떤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고 이 타이밍만으로 물건의 특징이나 특성, 성격도 나타낼 수 있거든요. 자, 하나 제가 문제를 내왔는데 지금 보여지는 두 사람 중에 내가 맞는 내가 왜 맞아야 되지 하는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은 뭘지 한번 보세요. 똑같은 키포즈를 가지고 다른 타이밍으로 구현했는데 한 사람은 내가 왜 맞아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거와 한 사람은 그래 내가 맞을 이유가 있지 맞을만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게 타이밍으로만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첫 번째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이에요. 자, 두 개를 같이 보여드릴게요.
좀 느껴지시나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 첫 번째 사람은 탁 맞고 뭐야 하는 타이밍으로 다시 고개를 돌려봤어요. 뭐야 너 왜 때려? 이런 느낌이고, 두 번째 사람은 딱 맞고 그래 미안해 이런 느낌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포즈와 같은 형태라도 타이밍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어떤 식의 시간을 더 여유 있다가 오는 거에 따라서 이 타이밍으로도 사람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이그제러레이션, 과장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애니메이션이 실제보다 더 과장하지 않으면 굉장히 딱딱해 보이거든요. 이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모캡을 봤을 때 이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막 이런 과장된 애니메이션과 조금 다르게 실제스럽긴 한데 뭔가 아쉽다라는 그런 경계선이 왜 느껴지냐면, 리얼리티는 약간 모캡 쪽에 가깝고 카툰은 완전히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쪽에 가까워요. 막 다리가 늘어난다거나 막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에서는 이 두 개 어느 시점에 적절하게 써야지, 너무 모캡 쪽으로 가서 리얼하다거나 아니면 너무 카툰식으로 가서 카툰스럽다거나 한 거기보다는 융합해서 리얼하면서도 카툰적인 것도 들어가면서도 과장이 안 들어가는 애니메이션이 더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솔리드 드로잉은 어떻게 보면 2D 쪽에서만 좀 적용되는 건데, 이 그림의 투시 아니면 이 그림의 전체적으로 비율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시면 지금 솔리드 드로잉에 맞는 것처럼 이 구도에 이 3D 이 공간에 있는 저 캐릭터가 이런 투시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 캐릭터가 옆으로 돌았을 때의 얼굴의 비율도 맞게 그리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솔리드 드로잉이에요. 그리고 다음 어필, 이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애니메이터의 목표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캐릭터를 연기하고 캐릭터의 성격을 부여하고 캐릭터를 움직이는 사람인데, 이 캐릭터가 관객한테 어필이 되지 않으면 나의 전달이 관객한테 가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움직임을 했어. 근데 이 움직임이 관객이 나 너 어떤 의도로 움직인지 알겠어 라는 거는 공감해 주는 거고, 이 공감이 애니메이터가 관객한테 어필하고 관객이 이 캐릭터한테 공감하는 게 바로 이 큰 어필이라는 건데, 만약에 내가 애니메이션 만들 때 나는 이게 맞아. 근데 내가 이걸 보거나 이걸 플레이하는 관객이 내가 그렇게 느끼지 않으면 이 전체적인 모든 이 어떤 애니메이션 과정에서 실패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 어필, 12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캐릭터를 어떻게 어필하느냐, 그런 것들은 이 12가지 법칙을 잘 조합해서 관객이나 유저들한테 보여주는 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중요한 문제고요. 마지막으로 내 결과물이 과연 이 12가지 법칙을 잘 들어가서 관객한테 잘 어필하고 있는지 항상 질문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이 작업을 했는데 이거에는 약간 스쿼시 스터즈 들어갔고 과장도 했고, 그리고 이 팔로우도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작업들로 이렇게 했는지를 계속 내 거에 정리하고 물어보고 그 결과물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관객을 어필하는 거에 아주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두 번째 강의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고요. 애니메이션 용어 정리나 애니메이션을 하면서 이제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12가지 법칙을 말한 이 팔로우 스루나 이런 것들도 그렇지만, 뭐 작업을 하면서 어떤 씬 주세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제가 또 따로 용어 정리를 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강의에서 이제 포즈와 타이밍 그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